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뭐 딴 거 하려다가 이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어제 요청이 들어와서 오늘 하게 됩니다. 우유에 관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오늘은 피셜이라기보다는 공방 토크가 되겠네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공방 토크예요. 이게 뭐 말이 다 맞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딱히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고, 저의 입장 표명을 밝히자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입장 표명을 밝히자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제발 진짜 제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있는 것들 저는 자료를 모아서 그냥 이렇게 가져와서 요렇게도 말하고 요렇게도 말합니다. 아시겠죠? 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뭐 이게 잘못됐네요, 이게 잘됐네요 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님을 밝히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괜히 막 길게 끌지 말고 짧게. 이게 뭐냐? 마우스가 왜 왔다 갔다 걸려? 오케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유에 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1분밖에 안 지났는데, 일단은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뭐 진실, 오해, 그리고 해명,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일단 좋은 점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우유를 먹으면 뭐가 좋냐? 저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원래 처음에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좀 많을 텐데, 그냥 뭐 칼슘 완전 식품이다, 뭐 이 정도? 진짜 깔끔하게 따지면은 전 딱 그 정도밖에 몰랐어요. 뭐 비타민이 있고 뭐 그런 것도 몰랐고, 그냥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다 들어있는 완전한 식품이고, 몇 안 되는 완전한 식품이고, 그리고 또 뭐 칼슘 때문에 몸에 좋고, 뭐 골다공증 예방, 뭐 요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데, 그 생각들을 약간 뒤바꿔 놓는, 물론 저는 우유를 먹지 않습니다. 먹으면 자꾸 물동을 싸요. 저는 소젖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일단 좋은 점부터 쭉쭉쭉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린이에게 필수 영양소, 필수 영양소라 하면 비타민 A, B, E, K, 비타민 E, 비타민 K도 있어? 칼슘, 미네랄 단백질 등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단백질 성분이 어린이들의 두뇌 발전과 성장기에 매우 좋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우유에 든 지방, 중선지방이 뭐냐? 중선지방? 이 뭐지? 포화지방, 포화가 되는 지방이죠. 이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을 살찌우며 빨리 크게 한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반박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하고, 일단 두 번째, 불면증을 없애준다. 이거 괜찮네. 그래서 따뜻한 우유 옛날에 먹으라고 했던 그런 건가? 우유에 함유된 비타민 B1, 칼슘, 칼륨 등이 신경을 안정시켜서 안정시키고 멜라토닌이 숙명을 도와줘서 불면증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이건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와 성인병. 우유에 락토페린 단백질 및 영양소가 항바이러스, 항염 작용 효과가 있어서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병과 암 예방에도 좋다고 하네요. 먹어볼까? 먹어볼까?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캠 각도가, 오늘 좀 잘 나오네. 미안합니다. 오늘 갑자기, 캠 각도가 잘 나오네. 네 번째, 치매 예방. 비타민 B1, 2, 12라고 읽나? 1, 2라고 읽어야 되나? 1, 2가 대뇌 신경 조직의 손상을 줄여줘서 치매를 억제하고 예방할 수가 있고, 다섯 번째, 다이어트 효과. 웬디 찬 쉬핑 델포스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갤포스 과체중인 사람이 저지방 우유 등 유제품을 매일 5번씩 먹으면 체중 감량 효과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건 개소리인게, 아니 저지방 우유를 5번을 먹으면 배불러서 밥을 못 먹어서 살이 빠지는 거 아니야?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순전히 또 제 생각입니까 이거? 배불러서 못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살이 빠지겠지.
밥 대신 물 먹으니까. 탄수화물 대신 이걸 먹으니까. 뭐 쉬핑 델포스 교수면은 밥 대신 이거겠네. 이거 대신 이거 하니까, 이거 칼질 대신에 이거 먹으니까. 피부 보습 6번째. 글리세린의 지방산이 붙어있는, 글리세린 지방산에 붙어있는, 글리세린의 지방산이 붙어있는 형태여서 피부 보습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준다고 하네요. 우유를 피부에 바르면 촉촉해지고 노화 방지에도 탁월하다. 뭐 쭉쭉쭉쭉쭉 있는데, 이제 뭐, 우유에 관한 불편한 진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때까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던 좋은 점.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고, 이렇게 해서 뭐 빨리 큰다? 치매 솔직히 이런 것까지 몰랐는데, 뭐, 잠 안 올 때 우유 마시면 잠 잘 온다? 골다공증 예방해준다? 빨리 크게 한다?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은데, 일단 안 좋은 점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자면, 우유는 뼈의 성장 속도를 늘렸지만 노후의 골다공증 확률이 커진다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말을 했어요가 아니고 말을 합니다. 누가? 왜냐하면 우유에는 칼슘과 다량의 인이라는 성분, 이거 수엘립에 그거 외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인이 함유되어 있는데 오로지 뼈 속에만 들어있는 거죠. 그것들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인에 그리고 제대로 흡수, 카제인이라고 하는데, 카제인 단백질 제대로 흡수를 못하거나 빈혈까지 걸리게 하고, 우유에는 알러지들이 대부분 많아요. 아토피, 천식, 뭐 소화, 당뇨, 중이염 등등을 일으킨다고 하는 알러지들이 많아서 오히려 면역력까지 떨어뜨릴 수도 있고, 또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 카세인 단백질은 오히려 뼛속에 있는 칼슘까지 빨아낸다고 하네요. 그래서 골밀도를 낮춘다고 하는데, 우유가 골절을 예방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우유의 소비량이 많은 국가에서 골절 발생률도 높다는 사실을 접하게 된다면, 이거는 솔직히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그러면은 우유의 소비량이 낮은 국가에서는 골절 발생률이 낮아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하나의 그냥 어느 정도의 피셜일 뿐입니다. 요 자료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면은 우유를 안 먹으면은 골절당 인원이 낮아야 되는데, 그리고 웃긴 게 똑같은 나라에 뭐 10명이면 10명, 뭐 100명이면 100명을 정해놓고 한 게 아니라 인구수를 모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당연히 골절이 많이 일어날 거고, 인구가 적은 나라에서 뭐 1명 살고 있는데 1명 골절이면 얘는 1명 골절이고, 근데 전 인구가 다 골절된 거잖아. 그러면 1명 살고 있으면. 근데 100명 사는 나라에서 3명 골절되면은 좀 많이 됐네 하는데, 확률로 따져보면은 1명 사는 국가에 1명이 골절된 국가는 100%의 골절이고, 저쪽은 뭐 끼켜봐야 0.3%?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이게 자료가 뉴저지의 세턴홀 대학의 임상약학 박사 스테판 홀드의 자료인데, 쭉쭉 보면 뭐 남아프리카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10.4g, 싱가포르 24.7g, 네덜란드 54.3g, 노르웨이 66.6g, 사탄? 미국 77.8g. 근데 골절 인원이 남아프리카부터 쭉쭉쭉 높아지죠. 근데 남아프리카에 6명, 싱가포르에 21명, 그리고 네덜란드에 87명, 10만 명 단위입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에 190, 그리고 미국에 144. 조금 오류가 있죠. 노르웨이가 66.6g이었는데 190만 명이었고, 미국은 77.8g인데 144명. 벌써 오류가 발생했어요. 벌써 우유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일단은 뭐 우유를 보면은 요거는 뒤에 뭐 붙는 그건데, 이게 그냥 한번 있어서 저도 오늘 처음 알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살짝 짚어보고 넘어가는 시간인데, 우유에 뭐 ESL 혹은 맛있는 우유 GT 뭐 요런 거 붙잖아요. 드래곤볼도 아니고. 그게 무슨 뜻인가? GT, 나 그냥 무슨 공법 이름인 줄 알았어요. GT 공법. 근데 공법은 맞는데 무슨 뜻이냐? 뭐 솔직히 알아볼 생각도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뭐 여기 있네요. ESL이라는 것은 Extended
쉘프 라이프 시스템, 우유의 유통기한을 늘려주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우유가 접촉한 모든 것을 무균 상태로 유지하여 유통기한을 2배 이상 늘리는 그런 시스템이고, GT 엄청 간단해요. Good Tasty Technology 시스템, 맛있는 시스템. 우유의 맛을 좋게 하는, 이제 우유에 섞여 있는 뭐 목장 냄새, 뭐 사료 냄새, 기타 이물질 냄새를 제거하고 우유의 텁텁한 맛을 제거해서 맛에 중점을 둔 GT. 목장에서 일반 우유는 목장에서 생유를 살균하고 포장해서 제조 비용이 조금 저렴한데, 이 GT나 ESL 우유들은 조금 더 비싼 편이라고 하네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또 불편한 진실, 자료를 조금 이제 추가하자면,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빨리 큰다는 게 아까 왜 안 좋은 거냐? 빨리 큰다는 게 왜 안 좋은 거냐? 첫 우유를 먹으면 뼈가 자라고 키가 큰다. 이거 아닌데? 여기 있네요. 빨리 큰다. 우유에 든 지방, 중성지방과 포화지방이 성장 호르몬, 과성장 호르몬은 아이를 불필요하게 살찌우며 빨리 크게 합니다. 살을 찌우고 빨리 크게 한다는데, 빨리 크게 한다는 게 뭐냐? 빨리 크는 게 많이 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빨리 크는 게 많이 크는 게 아닙니다. 앞에 자랄 걸, 그러니까 내가 원래 170까지 자랄 걸 앞당겨서 빨리 크게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빨리 큰다는 게. 나중에 클 거를 미리 당겨서 크게 하는데, 사춘기에 커야 될 게 미리 커버리면 좋은 게 아니라고 하네요. 그게 빨리 커서, 물론 우유 때문에 빨리 큰다는 말은 아닙니다. 요즘 빨리 클 수 있는 이제 뭐 여건들이 많아요. 뭐 먹을 것도 많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우유 때문이다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너는 이제 키가 커야 되니까 뭐 이게 유전적으로 아버지가 작고 어머니가 작아서 너는 많이 커야 되고 빨리 커야 되니까 우유를 무조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래서 점점점 애가 커지니까 얘 나중에 크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빨리 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유 때문에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유에도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조숙증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요게 이제 어릴 때 지방을 많이 공급하면 할수록 성조숙의 시기를 조금 앞당긴다고 하네요.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요즘, 심각하네, 이거. 초등학교 1, 2학년에 첫 월경을 경험하고 가슴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초경을 빨리 시작하면 폐경이 빨리 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 관련해서 이제 밸런스가 조금 안 맞아지기 때문에 뭐 자궁암, 유방암, 남소암에 걸릴 확률도 조금은 높아진다고 하네요. 두 번째 오해는 이제 뭐 우유를 먹으면은 뼈가 튼튼해지고 잔병이 없어지고 뭐 몸에 좋다. 아니라고 하네요. 아니라고 해요. 제가 아니라고 한 거 아니고, 아닙니다가 아니고 아니라고 합니다. 우유는 아토피, 천식, 소화, 당뇨, 중이염 등을 잘 일으키는 것으로 잘 일으킨대요. 이거 그러니까 면역력 약한 아이들이나 깐난쟁이들한테 먹으면은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유가 좋다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단백질, 카제인 단백질이 이제 안에 있는 단백질을 빨아내고, 그리고 철분 흡수를 방해해서 빈혈을 더 많이 유발시키기도 하고요. 알러지, 천식, 중이염, 장염으로 고생하는 애들이 있으면은 일단 우유를 먼저 한번 끊어보라고 하네요. 그게 물론 모든 만병의 근원입니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혹시나 그럴 수도 있으니 1%의 가능성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 끊어보라고 하네요. 전문가의 의견은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뭐 피부가 좋아진다. 아까 처음에 뭐였죠? 위에 뭐 무슨 단백질, 뭐 지방 해갖고, 여기 있네요. 글리세린에 지방산이 붙어있는 형태라고, 뭐 피부 보습에 탁월한 효과를 준다고 하는데, 처음에 우유를 먹기 시작하면 피부가 조금 뽀얗게 되긴 된대요. 이게 좋아진대. 조금만 먹을까 그러면? 나도 피부 관리 좀 해야 되는데 요새. 시간이 지나면 알러지와 각종 트러블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사람에 한해서겠지. 그러면 이건 솔직히 이것도 좀 에바 아니냐? 이것도 좀 에바 아니야?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소를 키울 때 성장 호르몬을 주사하면은 우유의 양이 3배가 나온다고 합니다. 3배가. 그러니까 임신한 젖소에게 성장 호르몬을 주사하면 우유가 3배가 나온대요. 우유가 3배지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우유는 이 성장 호르몬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안 들어간 우유 많아요. 목장에서 바로 뭐 요런 우유들, 그런 우유들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 그냥 기본 우유들은 많은 생산량, 수요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을 주사한다고 합니다. TV에도 한번 나왔었대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성장 호르몬이 우유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면은 성장 호르몬이 안드로겐으로 작용하여 피지선을 자극하고 피지 분비량을 많이 늘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피부 암 걸리고 막 이렇게 막 썩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막 이렇게 좋아지는 거는 잠깐이래요. 그러니까 이왕 우유를 드실 거면 이게 막 성장 호르몬 주사 아니고, 물론 안 봐서 모르겠지만 안 보는 거 어쩔 겁니까? 뭐 그렇다는데 믿어야지. 그쪽에서 그렇다고 광고를 하는데, 성장 호르몬 주사를 안 한 방목해서 키운 우유를, 방목해서 키운 소의 우유를 먹어라.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뼈가 튼튼해진다. 요거는 진짜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뼈 튼튼해지려면 우유 먹어라. 요거 많이 들었는데 잘못된 생각이래요. 우유에는 진짜 칼슘이 많이 들어있대요. 많이 들어있대요. 문제는 이제 그 많은 칼슘들이 몸속으로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 우유에는 칼슘과 함께 다량의 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칼슘과 함께 결합하여 칼슘 자체가 몸속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이제 그냥 바로 소화되도록 하는 작용을 하고 흡수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하네요. 인이 나쁘구나. 그렇구만. 그리고 또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카제인은 오히려 뼛속에 있는 칼슘까지 방출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네요. 이 말을 입증하려면 통계가 있다는데, 이 통계는 아까 그 통계랑 비슷해요. 아까 그 통계 자료랑 비슷해요. 뭐 스웨덴, 뭐 미국, 여기 조금 더 있는데 뭐 핀란드, 스웨덴, 미국, 영국, 이스라엘 우유를 가장 많이, 유제품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전 세계에서 만약에 이 5개의 나라가, 핀란드, 스웨덴,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이 5개의 나라가 우유나 유제품을 많이 소비한다면 이 5개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뼈가 가장 튼튼해야 되는데, 실상은 이제 골다공증 정도를 반영하는 고관절이 이 5개 국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든지 일단 과잉 섭취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적게 먹으면 뭐 물론 문제가 있겠습니까만은, 술도 뭐 한두 잔씩 먹으면 뭐 혈액순환 되고, 뭐 와인도 뭐 한두 잔 마시면 뭐 약이라는 소리도 있는데, 이게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냐, 이게 쭉쭉쭉쭉쭉쭉 올라가서 계속 한번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유에 관한 생각들을 외국인 및 한국인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우유란 당신에게 무엇인가? 우유는 뭐 엄마다. 우유는 보약이다. 우유는 뭐 완전 식품이다. 우유는 뭐 생활식품이다. 뭐 요런 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은 비판, 뭐 우유 속에 뭐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우유 속의 칼슘은 골다공증 및 뼈 예방에 뼈 건강 효과가 없다. 뭐 인이 뭐 아까 그 말 똑같은 거죠. 그리고 오히려 과다 섭취 시,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과다 섭취 시 건강상의 여러 문제를 유발한다고 하네요. 과다 섭취하면 별로 안 좋아. 과다 섭취. 그리고 비만, 과다한 지방의 섭취는 전립선, 이것도 과다 섭취입니다. 과다 섭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비만, 전립선, 암, 그리고 유방암 등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유는 천연 자연식품이다. 이게 사실 옛날까지는 맞는 말이었어요. 옛날까지는 맞는 말인데, 어디까지나 언제까지 옛날이냐, 들판에서 뛰어놀고 풀 뜯어먹고 자연적으로 임신을 해서 젖을 짜내서 그걸 먹었을 때, 고기까지만 정확하게 이제 자연식품이고, 요즘은 이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좁은 공간에 이제
가둬놓고 딱 진짜 한 공간에 하나 딱딱딱 가둬놓고 이제 풀 대신 사료 좀 더 발육을 할 수 있고 이제 빨리 크고 거기에 이제 성장을 빨리 할 수 있는 사료까지 먹이고 이제 여러 가지 약을 첨부하면서 최대한 빨리 그리고 싼 값에 우유를 생산해서 가격에 팔아 넘기는 게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질 좋은 우유를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의 문제는 아니고 최근 들어서의 이제 문제라고 하는데 그리고 인간은 우유는 인간의 성장과 발육에 딱 맞는 최적의 식품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요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소강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젖소들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암소에 이제 젖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임신을 해야 젖이 나옵니다. 젖소라고 무조건 젖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바퀴벌레 바퀴 달린 거 아니듯이 젖소라고 무조건 젖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맞는 말이냐? 뭐 어쨌든 이제 임신을 해야 이제 새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젖이 나오기 때문에 포유류의 특성상 그래서 긴 꼬챙이에다가 누구냐? 누구긴 숫소지. 숫소에 정자를 매달아서 강제로 자궁 안으로 집어넣어서 자궁을 자극한 다음에 그 안에서 정자를 퍼뜨려서 강제로 임신을 시킨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썩 몸에 좋은 우유가 나올 리가 없겠죠. 그렇게 뭐 강제적으로 우유를 생산해내는 거기 때문에 뭐 딱히 몸에 좋은 게 나올 이유도 없고 그리고 요즘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차규기라고 하죠. 차규기를 통해서 꽂아가지고 이제 우유를 착취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우유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각종 이제 뭐 소젖에 있던 이제 병균, 각질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고름까지 나온다 그래요. 계속 짜다 보면은 고름까지 나온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거치는 과정은 그걸 이제 걸러내고 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로지 멸균 과정입니다. 균만을 없애는 과정. 물론 균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먹는 우유 속에는 이제 고름이나 뭐 각종 각질들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네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를 추가하자면 이제 뭐 우유 마시면은 뭐 설사하시는 분도 있고 물똥 싸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약간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로 그냥 찬 걸 마셔가지고 갑자기 너무 차가운 걸 마셔서 그런갑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찬물 마셨을 때도 해야 돼요. 찬 커피 마셨을 때도 찬 거 먹었을 때 얼음물 마시고 콜라 마시고 근데 왜 유독 우유만 유독 이렇게 조금 이 물똥을 유발하느냐 이거 말이 되게 어렵네. 물똥을 유발하느냐 서양인들과 달리 동양인들의 90%는 우유의 분해 요소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우유의 분해 요소가 없대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유를 목축을 해서 우유를 먹어온 지 실질적으로 따지고 올라가면은 채 300년, 400년도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우유를 먹고 우유를 분해해서 소화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설사를 동반하는 건데 아직 얼마 안 됐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막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변비가 늘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아지듯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과정에서 마냥 좋다고 해서 쭉쭉 마시는 건 좀 별로다.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바나나 우유, 초코 우유, 딸기 우유 뭐 요런 거에 관해서도 이제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 보통 우유보다는 훨씬 높은 액상 과당, 백설탕, 카로틴 그리고 바나나 향, 바닐라 향 그리고 바나나는 1% 들어갑니다. 1%예요. 제육볶음 시켰는데 양파로 뒤덮여 있고 고기가 한 덩어리 들어있는 거랑 거의 흡사한 거죠. 그게 무슨 제육볶음이야. 양파볶음이지.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밑에 쭉쭉쭉쭉 내리다 보면은
저만 내리고 있어요. 예, 맞아요. 치자황 색소라고 이제 하는 것이 나오는데, 바나나 우유에 노란 빛깔을 내주는 치자황 색소라는 게 있는데, 치자라고 생각하면은 천연 색소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천연 색소지만 먹을 수 없는 소재에서 얻은 조금 유해한 것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바나나 우유 업체에서 유해한 성분은 없다라고 반론 기사를 내놓고, 정작 자기들은 그 치자황 색소를 바나나 우유에서 뺐어요. 그리고 메론 맛 우유에 넣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조삼모사 같은 느낌인데, 아침에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주마. 아, 너무 작다! 안 돼! 너무 작다! 미친놈! 그렇게는 못 산다. 그러면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마. 오! 그거 괜찮네. 약간 요런 느낌인데, 물론 그런 게 있다고. 쭉쭉쭉쭉. 그리고 이거는 딸기, 코치닐 색소, 안전성 논란. 딸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딸기 우유도 흰 색깔이 된다라는 말도 많았고, 코치닐 색소. 옛날 연지벌레에서 뽑아 만든 그 스펀지에서도 나왔었죠. 그 벌레인데, 그게 안전성에 논란이 조금 있어서 이제 뺀이 많이 그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 기타 등등, 메론맛 우유, 딸기 우유, 토피넛, 초코 우유, 커피 우유 등등도 다 유사하다고 하네요. 어쨌든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 어디까지나 우유가 무조건 몸에 안 좋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필수 영양소들은 다 들어있대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까지 모두 들어있는데, 다만 이제 칼슘, 너무 맹신하지 말자 이거죠. 칼슘이,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은 몸에 엄청 좋고 골다공증에도 좋아,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글의 팩트는 그건 것 같아요. 오늘 자료들의 팩트는 그건 것 같아요. 우유를 마시면 또 그것도 그리고 반대로 이제 우유를 마시면 무조건 몸에 안 좋아, 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우유를 먹었을 때 속에 부대낌 없이 물동 안 싸고 그냥 적당히 컨트롤, 나는 된다, 나는 괜찮네 라고 하면은 하루에 한두 잔? 500ml 500ml에서 500ml 맞나? 하여튼 200ml에서 500ml 요 정도까지야. 어차피 칼슘을 먹으면서 칼슘이 소화가 안 돼서 그냥 분해하는 건데 그거까지야. 뭐든지 과하면 안 좋다. 맹신도 안 좋지만, 맹신도 안 좋다. 막 좋다, 막 나쁘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반박자료들이 이게 서로 이제 우유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반박자료가 너무 많아요. 기업이 끼어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유는 이러이러해서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은, 기업이나 이제 언론 측에선 개소리다, 믿지 마라, 이런 반박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요런 진실도 있고, 책도 있어요. 우유, 이게 무슨 책이었지? 이건가? 이거였나? 우유에 관한 화학? 이거였나? 아닌데? 당신이 몰랐던 우유에 관한 검은 진실인가? 요런 책도 있을 만큼 엄청 유명, 이게 2010년에 쓰여졌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엄청 이제, 조금 논란이 됐는데, 나 왜 지금 알았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조금 건강한 우유를, 조금 이제 소들의,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해서, 소의 고통을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우유 그냥 나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 너무 순수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지만, 젖소는 365일 맨날 계속 젖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젖소는 365일 젖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강제로 임신을 당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에게 우유를 제공해주는 젖소들에게도 조금은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우유를 먹자. 이것까지만 제 생각입니다. 나머지 다 제 생각이 아니었고요.
오늘 녹화는 이제 30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뭐 언제든지 요청하고 싶으신 자료가 있다면 요청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방송을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만. 안녕.